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강의 내용이라든가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다를 게 없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자료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선생님이 강의 자료는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선생님 강의 자료를 좀 미리 다운로드해서 강의 자료와 함께 강의를 좀 같이 시청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미래행 교과서, 미래행 물리학 2 교과서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를 모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게 되면 강의를 좀 잘 듣고 반드시 이제 이 강의의 기초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출제된다는 걸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교과서 보면 제일 먼저 10쪽이죠. 10쪽을 보시면 이제 1 해가지고 역학적 상호작용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목 같이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나요? 역학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목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상호작용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그래요, 3가지예요. 역학이라고 하면요, 역자가 이제 힘역자예요. 학자가 배울학자잖아요. 그럼 힘과 관련된 내용이죠.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게 되면 그걸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걸 외력이라고 그래요. 외부에서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될 때 물체는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운동하는데 그와 같은 걸 어떻게 운동할지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해요. 어디서? 물리학에서는. 자, 오른쪽 좀 볼게요. 오른쪽 단어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호작용. 일반적으로 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힘. 그러면 상호작용이란 무엇을 주고받는다? 그렇습니다. 힘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학적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물리학에서 힘을 주고받는 어떤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은 힘과 운동이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니죠. 물리학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물체에게 힘을 받은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행성의 운동이에요. 천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행성들, 천체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데, 즉 운동하고 있는데 상호작용, 즉 행성과 행성들 사이의 어떤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운동한다는 얘기고요. 그것들이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우리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관련돼서는 2학년 때 물리학 1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3학년 올라와서는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중에 특수상대성 이론, 아주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아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스텔라를 보면 주인공들이 아주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 행성에 잠깐 갔다 왔는데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가 시청했다면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학습하게 된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일과 에너지예요. 일이란 무엇을 어떤 물체에 무엇을 작용해서 힘을 받은 방향으로 물체를 뭐 시켰을 때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뭐 했다? 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과 에너지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첫 번째 뭐에 관한 내용이요? 그래요, 힘과 그렇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좀 싹싹 지울게요. 싹싹 지우고 깨끗한 화면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요? 여기 있는 힘과 운동과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2페이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페이지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요, 뭐 길고 튼튼하게 과학으로 만든 다리라고 해가지고요, 아치교의 모습도 있고요, 뭐 사장교, 현수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숙제 나갑니다.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아치교라고 하고 무엇을 사장교라고 하고 무엇을 현수교라고 하는지, 이 우리가 이제 다리의 명칭만 쭉 나와 있는데 각각의 다리가 갖는 특징,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미리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교과서 13페이지 상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함께 잠깐만 같이 볼까요? 거기 보시면 기와장이 이렇게 가에 있는 기와장은 위로 불룩하고요. 나에 있는 기와장은 아래로 이렇게 불룩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룩하게 되어 있는 모양들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격파 선수가 무엇을 작용해서 이 기와장에 힘을 작용해서 똑같은 힘을 이렇게 주었을 때 어떤 기와장이 더 모하기 쉬울까? 자, 격파하기 쉬울까? 즉, 어떤 기와장은 잘 깨지고 어떤 기와장은 잘 깨지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가가 잘 깨질 것 같아요, 선생님. 왜? 또는 나가 잘 깨질 것 같아요, 선생님. 왜?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 이것도 숙제입니다.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하죠?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첫 시간에 선생님 숙제 검사 할 거니까요. 이 숙제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 몇 가지 나갔어요? 두 가지 나갔어요. 첫 번째, 아치교, 사장교, 현수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조사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와장의 가와 나와 같이 기와장이 배열되어 있을 때 기와장을 격파하기 더 쉬운 기와장이 어느 것일까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쓰란 얘기죠. 뭐 과학적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한 장 넘겨보죠. 10 몇 쪽, 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요? 14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14쪽 잠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쪽에. 그래요. 14쪽 보시면 그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요. 제목이 힘의 합성과 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힘의 합성과 분해. 뭐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자, 힘을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겠죠. 한 물체의 서로 다른 방향 또는 서로 뭐 비스듬한 방향 또는 뭐 같지 않은 방향으로 둘 이상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둘 이상의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힘의 합성이라고 했고요. 하나의 힘을 두 개의 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걸 힘의 분해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우리가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울 예정인데요.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 벡터량임을 안다. 이번 시간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한 학생들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 벡터량임을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물리량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쉽지 않은 뜻이에요. 물리량.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물리량이란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되냐면 물리량이란 측정할 수 있는 뜻, 측정 가능한 양이다. 측정
가능한 무엇을 양을 뭐라고 한다? 물리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온도 측정 가능하죠? 물리량이에요. 길이 측정 가능하죠? 물리량이에요. 압력 측정 가능하죠? 물리량이에요. 이렇게 측정 가능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리량은 자, 큰 특징이 있어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있고요. 방향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있어요. 잘못 얘기했죠?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있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 각각의 물리량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벡터량임을 알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힘의 벡터를 이용하여 알짜임을 구할 수 있다.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그 둘 이상의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구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힘을 사람들은 알짜임이다. net force, 알짜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 볼게요. 한 힘을 힘의 벡터를 이용하여 두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기고 있는데요. 혹시나 선생님이 기침 비슷한 거에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 인쇄물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첫 시간이니까 잠깐만 동영상 강의 멈추고요. 선생님이 이제 업로드 시킨 이 유인물 자료를 좀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가지고 이 PDF 파일을 열어가지고 먼저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PC 화면에 PDF 파일을 다 열어놓은 걸 선생님이 열어놨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자료는요, 미래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학생용 학습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워터마크 표시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저작권과 관련돼서 본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안 됩니다. 출판사에 꼭 허락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미래인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선생님은 미래인 출판사에서 본 내용을 지원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냐면 벡터와 스칼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이고 기침이네요. 벡터와 스칼라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측정 가능한 양을 뭐라고 했죠? 글로 한번 써볼까요? 측정 가능한 양,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리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리량에는 일반적으로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벡터량과 스칼라량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측정 가능한 양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리량이라고 그랬어요. 측정 가능한 양이 물리량인데 그럼 이 측정 가능한 물리량을 쓸 때에는 숫자하고요. 숫자 곱하기 그 물리 단위를 씁니다. 물리 단위. 예를 들어서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죠? 그렇습니다. 킬로그램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럼 여기다 숫자 1을 한번 곱하면 1kg은 어떤 물리량이에요? 그래요. 질량을 표현하는 물리량이에요. 만약에 물리 단위를 kg라는 요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안 쓰고 n이라고 쓰면 이건 뭐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힘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먼저 스칼라량과 벡터량을 한번 구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칼라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을 과학자들은 벡터량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스칼라량과 관련돼서 시간 1시, 2시, 3시, 4시 크기는 있어도요. 시간이 북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또는 재호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시간은 오후 1시야, 오전 1시야 이렇게는 얘기해도 지금 시간은 북쪽으로 2시야, 아니 지금은 남쪽으로 2시인데 방향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물건의 질량이 어떻게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물건의 질량은 북동쪽으로 2kg인데 방향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2kg이야. 지금 현재 온도 어떻게 되니? 섭씨 15도야 이렇게 얘기하지, 남쪽으로 섭씨 15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속력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일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나 벡터량과 관련된 경우 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 물체에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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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라.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뒤에 배경을 좀 선생님이 깔아놔서. 그럼 다른 거로 좀 해볼까요? 이거 좀 보이나요? 보이네요. 어떤 물체에 힘을 줘요. 힘을 작용하면 내가 종이에게 힘을 준 힘의 크기를 얘기할 때 남쪽으로 힘을 줬는지 북쪽으로 힘을 줬는지 힘의 방향과 얼마의 크기로 힘을 줬는지 힘의 크기를 다 표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향과 크기를 다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힘, 가속도, 속도, 변이,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운동량, 충격량 등이 이와 같은 벡터량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할 때요, 그때그때 좀 필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또 나오는 게 뭐에 대한 얘기죠? 벡터. 자, 벡터의 표시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벡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벡터를 표시할 때에는, 벡터량을 표시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살표를 이용하게 됩니다. 화살표 어떻게 생겼어요? 화살표 한번 그려볼까요? 화살표 그림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죠. 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화살표의 이 머리가 일정한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살표의 몸통의 이 크기는 어떤 벡터량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살표로 벡터를 표시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뭐가 되고, 그렇죠, 화살표의 이 방향이 벡터의, 그렇습니다, 방향이 된다. 벡터의 방향이 되고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뭐가 된다? 그렇죠, 크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는요,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쓴 벡터를요,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벡터를 이동시키더라도 벡터의 모와 크기와 벡터의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벡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벡터는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크기와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벡터의 크기와 관련돼서 벡터의 크기를 2배, 2배, 1배 등으로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벡터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벡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좀 진하게 쓰려면 볼드체로 해서 좀 진하게 한번 써볼까요? 빠바바바. 자, 뭐의 특징이요? 벡터의 특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벡터는 뭐와 뭐를 갖는다? 기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자, 두 번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무슨 이동할 수 있다? 평행이동 할 수 있다. 자, 평행이동 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벡터는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다.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다. 벡터의 합성과 분해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좀 잘 보이는 대로 옮겨 볼까요? 이걸 한번 지우고 여기 있는 걸 아이고 후딱 지워졌네요.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보지 않아서요. 아직은 좀 서투른 것 같아요. 다시 요 녀석을 옆으로 자, 선택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은 벡터를 표시 무엇으로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벡터를 이동했어요.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침 한 번만 할게요. 아이고. 선생님이 말을 하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이제 말을 많이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목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있는 내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자, 힘의 합성이라는 얘기는 한 물체에 서로 다른 종류의 서로 두 가지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두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나란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자,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지면 위에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해요. 어떤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한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끌고요. 한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끌어요. 그러면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작용하는 힘이 예를 들어서 F2이고 대문자로 쓸까요? F2이고 뒤에서 작용하는 사람의 힘의 크기가 F1이라고 했을 때 한 물체에 지금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죠.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한 물체에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두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각각의 힘을 단순히 뭐 해줘라? 그렇습니다. 더해줘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더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살표의 길이가 두 화살표의 길이를 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해진 만큼 벡터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힘의 뭐다?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각각의 힘을 더해서 합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합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과 같냐면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합력의 방향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요. 자, 그래서 F1과 F2의 방향과 합력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합력의 방향은 두 힘의 방향과 뭐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물체의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F1이라는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F2라는 힘은 이렇게 작용해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두 힘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에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돼요. 이 경우에는 F2가 더 크기 때문에 F2 마이너스 F1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F2와 F1이 바뀐다면 이게 F2고 이게 F2고 이게 F1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1 마이너스 F2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이때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과 뭐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힘이 나란하지 않게 작용할 때 두 힘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구하는 방법
중학교 때는 무슨 사변형법을 이용했죠? 평행사변형법이라든가 삼각형법을 이용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평행 이동시켜 무엇을 그려? 그렇습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그려. 자, 그리고 대각선을 그려서 무엇을 나타낸다? 합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판서한 것들 지우고 아래쪽 내용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힘이 나란하게 작용할 때 무슨 사변형법을 이용한다고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한다라고 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한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한 물체의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나란하지 않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힘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찾아보라는 게 힘의 합성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뭐라고요? 두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무슨 이동시켜? 평행 이동시켜. 무엇을 그려라? 평행사변형을 그려라. 자, 똑같이 한번 여기 있는 녀석을 쭉 평행 이동시키고요. 여기 있는 녀석을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그려지고, 그리고 이때에 이 대각선의 이 녀석, 이 대각선을 나타낸 이 화살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 힘 하나의 힘만 이 물체에 작용했을 때랑 F1, F2의 두 힘이 동시에 이렇게 작용했을 때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해진 이 하나의 힘을 알짜힘, net force라고 해요. 이걸 무슨 힘이라고 한다? 알짜힘. 그래서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를 구할 때에는 평행사변형을 그려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대각선의 길이와 방향을 가지고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고 이걸 무슨 힘이라고 한다? 알짜힘이다.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확인 문제 1번, 2번, 3번 있죠? 자, 선생님 잠깐 쉴 동안 여러분들 확인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 풀어봤나요?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모두 골라 써라. 한번 해볼까요? 스칼라량. 스칼라량은 뭐만 있다고요? 스칼라량은? 그렇습니다. 스칼라량은 그 크기만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속력. 빠르기만 있어요. 그리고 이동거리. 방향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1. 그렇죠. 1과 속력과 이동거리는 크기만 있습니다. 방향 없죠. 자, 이 경우 스칼라량이 되겠고요. 나머지 3개 힘, 변이, 속도는 뭐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선생님, 속력과 속도 혼란스러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버님 차, 엄마 차를 타다 보면 자동차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도계가, 속력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얘만 봐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여기서 나타내는 정보는 속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 옆에 나침반이 이렇게 있어서 뭐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이런 표시가 있는 자동차 계기판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있으니까 합치면 속도가 돼요. 그럼 속도계가 되는 거죠.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의 정도를 다 표현하는 걸 속도라고 하고요. 빠르기의 정도만 나타내면 속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아래쪽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시오. 2번 문제. 여기 있는 거 좀 지울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벡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 벡터는 어떤 물리량이라고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있죠. 벡터는 크기만 나타낸다. 크기만 나타내는 건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죠. X.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이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째 문제요? 세 번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세 번째 보면 벡터를 이용하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합성할 수는 있지만 분해할 수 없다? 분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X예요.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할 때 두 힘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두 힘이 한 물체의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나란하게 작용할 때 합력은 각각의 힘을 뭐 해줘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합력은 몇 뉴턴? 8뉴턴. 방향은 똑같이 오른쪽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와 관련된 내용, 스칼라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힘의 합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정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계속,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넘어간다고요? 이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년에 맞는 내용을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 물리2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죠. 1차원 어떤 그 선에서만 우리가 물리학 1은 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물리2로 가면 이제 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삼각함수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수학적인 어떤 내용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어려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힘의 분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다라고 얘기하면 나눈다는 얘기가 돼요. 분해는 뭐하다?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힘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뭐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힘을 두 개의 힘으로 나누는 걸 힘의 뭐라고 한다? 분해. 그렇습니다. 힘의 분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힘의 분해와 관련해서 한 개의 벡터와 같은 효과를 내는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걸 힘의 분해라고 그래요. 이런 거죠. 조금 있다가 똑같이 다루겠는데 얘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우개로 지울까요? 잘 지워지네요. 선을 한번 그릴게요. 면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물체가 이 위에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바퀴 달린 캐리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바퀴 달린 캐리어인데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바퀴 달린 이렇게 캐리어라고 생각하고요. 손잡이도 한번 그려볼까요? 손잡이도 하나 그리고요. 손잡이는 노란색. 손잡이도 있고요. 힘을 주고 끌고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힘을 주고 끌고 간다. 어디로? 힘을 이렇게 줘서 끌고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이 하나의 힘을 얘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그래서 이 캐리어가 이 공중으로 붕 떠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바퀴가 달려있는 이유가 있겠죠. 얘가 어떻게 힘을 이렇게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줬지만 이 힘 속에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힘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힘을 찾는 걸 힘의 분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볼게요. 힘을 분해하는 방법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각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한다. 임의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각 방향의 두 힘으로 뭐한다? 분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각 방향. 이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얘 잠깐만 지워볼까요? 하나의 힘을 두 개의 힘으로 한번 그려보는데 직각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나눈대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힘을 가는 방향과 자,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두 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힘을 합성할 때 뭐를 그려라? 평행사변형을 그리라고 그랬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자, 한번 그려볼까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방법으로 직각 방향으로 두 힘을 그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힘에 의해서 이 캐리어가 바퀴가 달려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 있는 힘 때문에 얘는 공중으로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죠. 이 중력과 이 힘이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럼 알자 힘이 0이 되고요. 남아있는 힘은 이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바퀴가 굴러가서 캐리어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의 힘을 두 개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고, 분해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두 화살표를 어떻게 그린다? 직각으로 그려서 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힘의 벡터를 x방향 성분의 벡터와 y방향 성분의 벡터로 분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직각 방향으로 분해하고, 각각 분해된 벡터를 사람들은 무슨 벡터라고 얘기하냐면 성분 벡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x방향의 벡터 성분을 어떻게 그리냐면,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벡터를 직각 방향으로 해서 두 벡터로 분해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성분 벡터 x방향의 성분 벡터의 이 크기를 표현할 때에는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요 녀석 곱하기 사인 이 면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 그래서 x방향의 성분 벡터 fx는 f 사인 뭐다? 세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사인이 아니죠.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사인이 아니라 뭐예요? 코사인이죠. 사인이 아니라 아이고.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y방향의 힘이라고 했어요. y방향의 요 성분 벡터를 얘기할 때에는 요 화살표의 크기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화살표의 요 크기잖아요. 이 화살표를 그대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동시키면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와 같죠? 그래서 y방향의 성분 벡터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 fy는 f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벡터를 두 벡터로 분해하고 각각의 분해된 성분 벡터의 크기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한 여성이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리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봤더니 빗면과 비스듬히하게 F의 힘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F라는 힘을 Y방향 성분과 X방향 성분으로 각각 분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하게 되면 이 사이각이 60도이기 때문에 fx 성분 벡터는 뭐예요? 그렇죠. f 코사인 세타인데 얼마의 힘으로 끌어주고 있어요? 200N의 힘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200N 곱하기 자, 성분 벡터 fx는 어떻게 돼요? f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중에 몇 도예요? 60도죠. 그러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몇 뉴턴이 되겠어요? 100뉴턴이에요. 자, Y방향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방향은 200뉴턴에, 그렇죠. 자, 요 높이가 되니까 사인 세타죠. 근데 60도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Y방향의 성분 벡터의 크기는 100 루트 3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힘을 벡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힘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각각의 성분 벡터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벡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이라 조금 어색할 것도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강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강 시작하도록 할게요.